서울의 밤, 배신 그리고 숨겨진 진실. 멍청하긴, 김민지. 넌 정말 멍청해. 박서준은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비웃었다. 네가 힘들게 번 돈은 고맙게 잘 쓸게. 이제 카렌이랑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쓸 거니까. 남편이 남긴 쪽지를 멍하니 바라보는 민지의 몸이 굳었다. 멍청이에게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녀의 은행 계좌 잔고는 바닥나 있었다. 그녀가 믿었던 남자는 사라졌고 그녀의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아직도 네가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해? 서준이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가 덧붙여졌다. 민지는 조용히 있었다. 낡은 폴더를 여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넌 아직 모를 거야, 서준아. 그녀는 속삭였다. 네가 결코 발견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 밤 10시가 되어서야 민지는 그들의 작은 빌라 앞에 도착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작은 현관으로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납덩이 같았다.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오는 길이었다. 한 푼. 또다시 배고픔을 참아 넘긴 저녁이었다. 부부의 미래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모으겠다는 생각 하나로 피곤함과 짜증을 견뎠다. 그녀는 그런 생활에 익숙했다. 사무실에서 가장 마지막에 퇴근하는 것도, 추가 보고서를 떠맡는 것도 익숙했다. 서준과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아끼는데도 익숙했다. 남편이 항상 하던 말이었다. 지금은 조금만 참아, 예쁜 아내. 서준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 동영상을 보며 종종 그렇게 말했다. 돈 모으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어. 사업도 하고 언젠가는 해외에 나가 살 수도 있겠지. 그 말을 들으면 민지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었다. 비록 생활비의 대부분을 그녀가 감당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믿었다. 모든 야근, 모든 절약, 자신을 위해 쓰지 않은 모든 돈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즉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 조용했다. 보통은 거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서준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가 거실 테이블에 널려 있거나 방에서 물을 달라고 소리치거나 먹을 것을 사왔는지 묻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TV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준이 항상 자랑하던 값비싼 시계가 보이지 않았다. 보통 의자 밑에 쑤셔 넣어져 있던 그의 검은색 더플백도 사라졌다. 현관에 줄지어 있던 신발. 몇 켤레도 없어졌다. 민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서준 씨? 처음에는 작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서준 씨. 더 크게 불렀지만 집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침실로 걸어갔다. 불을 켜자 더욱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옷장의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었다. 마치 마른 뼈처럼 앙상한 옷걸이들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서준의 폴로 셔츠 몇 벌, 바지, 향수, 그리고 그의 작은 회색 여행 가방까지 사라졌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리고 빠르게 옷장으로 다가갔다. 무언가 설명해 줄 것이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옷장 안을 샅샅이 뒤졌다. 급한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갑작스러운 출장이 잡혔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다. 그는 떠났다. 그녀를 버리고.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거의 뛰다시피 거실로 돌아왔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아까는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 때문에 미처 보지 못했다. 이제는 그것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무거운 예감에 휩싸인 채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다. 종이를 집어드는 손가락이 떨렸다. 서준의 익숙한 필체였다. 네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멍청이에게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랑 수아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거야. 민지는 마치 쇠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숨을 쉴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머리가 그 단어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지만 그녀는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멍청이에게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랑 수아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거야. 최수아. 서준이 몇 번이고 부인했던 여자. 그저 친한 친구일 뿐이라고, 일 때문에 자주 만나는 동료일 뿐이라고 했던 여자.
그의 SNS 게시물에 늘 댓글을 달던 사람.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고 남편이 말했던 여자였다. 민지의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그녀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다. 여전히 쪽지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자신의 손가락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멍청이,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에게 던진 단어의 맛을 음미하려는 듯이 그들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구청에서의 소박했던 결혼식,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야근하고 돌아온 자신을 위해 그가 차려주던 저녁 식사, 가족들에게 그의 게으름을 감싸주며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종이 한 장, 모욕 한마디, 그리고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듯한 비웃음으로 귀결되었다. 서준은 그곳에 없었지만 갑자기 민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철렁 내려앉았다. 돈. 그녀는 급히 일어나다 비틀거릴 뻔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더듬어 찾아 즉시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손가락이 떨려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렸다. 제발 제발. 그녀는 누구에게 비는지도 모른 채 애원했다. 신에게, 시스템에게 모든 것이 착각이기를 바라는 자신의 희망에게. 하지만 마침내 계좌 상세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주인은 더욱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출금 가능 잔액 25, 480원.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었다. 지난 7년간 그녀가 모은 거의 모든 돈을 넣어두었던 계좌였다. 집을 사고 비상시에 쓰고 어머니의 꿈인 작은 동네 카페를 차려드리고 야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에서 졸 때마다 그리던 미래를 위해 마련된 계좌였다. 그녀는 빠르게 화면을 새로 고침했다. 그대로였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연이은 이체 내역. 거액의 돈이 거의 전부 빠져나갔다. 민지는 온몸이 얼음물에 잠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떨리는 입술로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복잡한 코드와 참조 번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돈이 사라졌다. 그녀의 피땀 어린 노력이 사라졌다. 그들이 함께 만들고 있다고 믿었던 미래가 사라졌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계획적이었다. 오랫동안 계획된 일이었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다. 숨이 가빠졌고 잠시 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너무나 큰 충격에 제대로 터져나오지 않는 울음이었다. 서준 씨. 쉰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뺨이 축축한 것을 느꼈다.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 방울 두 방울 이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떠올랐다. 부업이 있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던 서준의 밤들.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던 날들. 월급날만 되면 갑자기 다정해지던 그의 모습. 네가 힘들게 ATM까지 갈 필요 없어. 내가 다 관리해줄게. 나한테 권한을 줘. 그가 그렇게 졸랐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는 남편이었고 그녀는 그를 믿었기에 모든 것을 주었다. 이제 그 신뢰의 대가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해졌다. 그녀는 돈뿐만 아니라 자존심, 안정, 사랑, 그리고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도둑맞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서준이 전화를 받기를, 변명이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거짓말이라도 좋았다. 뭐라도.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잠시 후 서준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재생하자 조용한 거실에 그의 차갑고 거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멍청하긴, 김민지. 우리 쫓아올 생각 마. 넌 이제 끝났어. 네가 힘들게 번 돈은 이제 카렌이랑 내가 쓸 거니까. 민지는 눈을 감았다. 들려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아직도 네가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해? 서준이 덧붙이며 짧게 웃었다. 그냥 잊어버려. 그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다. 의문으로 가득 찼던 침묵이 아니라 산산조각 난 파괴의 침묵이었다. 민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허공을 응시했다. 여전히 떨고 있었고 완전히 부서졌다. 하지만 그녀 내면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쪽지가 놓여있던 그 테이블 앞에서 민지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조용히 형성되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오늘 밤 당장 자신을 위해 싸울 힘은 없었지만 언젠가 서준이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뱅킹 앱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화면을 몇 번이고 새로 고침하면 사라진 숫자들, 사라진 돈이 마법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5, 480원. 그것이 남은 전부였다. 7년 동안 모은 돈, 야근, 부업, 스스로에 대한 절약.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집은 고요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규칙적인 째깍 소리만 들려왔다. 밖에서는 가끔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옆집 개가 짖기도 했지만 거실 안에는 무거운 구름이 공기를 짓누르는 듯했다. 민지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손바닥에 이마를 묻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천천히 모든 세부 사항을 되짚어 보았다. 돈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체했다. 그리고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서준이었다. 몇 달 전에 한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어느 날 저녁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다. 민지야, 내 체크카드. 나한테 줘. 서준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대화처럼 말했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떴다. 왜? 그게 더 편하잖아. 출금이나 결제는 내가 다 처리할게. 넌 일이 너무 많잖아. 항상 피곤하고 그때 자신이 미소 지었던 기억이 났다. 마침내 남편이 주도적으로 무언가 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정말 괜찮겠어? 그녀가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부부잖아, 안 그래? 서로 숨길 게 뭐가 있어? 서준은 간단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믿었기 때문에 체크카드, 비밀번호, 온라인 뱅킹 접속 정보까지 모든 것을 주었다. 민지는 현재로 돌아왔다. 진실의 전모를 서서히 깨달으면서 가슴이 점점 조여왔다. 세상에, 난 그냥 돈을 도둑맞은 게 아니야. 내가 직접 열쇠를 넘겨준 거였어. 날카로운 무언가가 뱃속을 천천히 휘젓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모든 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내야 해. 그녀는 즉시 은행 고객 서비스 번호를 찾았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몇 초간 망설였다. 긴장되었지만 알아야만 했다. 전화가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누군가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고객지원센터 상담원 안젤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지는 심호흡을 했다. 안녕하세요. 제 은행 계좌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고객님.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함과 계좌, 정보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몇 분이 흘렀다. 질문에 답하는 동안 정보를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그 후 상담원이 계좌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지는 상대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키보드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타닥, 타닥. 키보드를 누르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몇 초 후 상담원이 다시 말했다. 고객님, 기록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 여러 건의 자금 이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민지가 재빨리 물었다. 상담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고객님, 계좌에 있던 거의 모든 금액이 이체되었습니다. 민지의 손이 차가워졌다. 어디로 갔나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고객님, 어떤 계좌요? 죄송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수취 계좌의 전체 정보를 전화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체는 고객님의 온라인 뱅킹 정보로 승인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승인되었다고요? 그녀가 되물었다. 네, 고객님. 로그인은 성공적이었고 정확한 인증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인증코드. 갑자기 기억났다. 지난주 그녀는 휴대폰으로 여러 번 OTP 일회용 비밀번호를 받았다. 그때 서준에게 물었었다. 자기 폰으로 인증번호 같은 거 왔어? 왜? 공과금 내려고 나한테 전달해줘. 그리고 그녀는 그랬다. 아무런 질문도 의심도 없이.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의 숨이 점점 가빠졌다. 고객님? 상담원이 불렀다. 네,
혹시 무단 거래 가능성에 대해 신고하시겠습니까? 민지는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무단 거래인가?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내가 접근 권한을 준 건데. 고객님, 상담원이 다시 불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아니요, 아직은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계속 서 있었다. 주위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제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서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는지 몰랐다. 마침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준 씨. 그녀는 자신을 끌어안고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자신의 모든 희생이 떠올랐다. 잠 못 이루던 밤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퇴근하던 시간들. 돈을 모으기 위해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생일들.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한 가지였다. 그녀는 단순히 도둑맞은 것이 아니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았다. 울면서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갑자기 그 공간이 낯선 집처럼 느껴졌다. 자주 함께 웃던 소파, 함께 식사하던 테이블, 할부로 샀던 작은 TV,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삶의 기억처럼 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았다. 너무나 지쳤다. 잠을 자고 싶었다. 하지만 일어서려던 순간 TV 캐비닛 옆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서준의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아까부터 열려 있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보통 서준은 그곳에 온갖 서류, 영수증, 낡은 신분증, 때로는 펜이나 잡동사니들을 넣어두었다. 전에는 그곳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른 느낌이었다. 무언가 그녀를 그곳을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낡은 종이와 나무 냄새가 풍겼다. 몇 장의 영수증, 낡은 봉투, 망가진 충전기가 흩어져 있었다. 별다른 것은 없었다. 하지만 내용물을 샅샅이 뒤지던 중 가장 안쪽에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꽤 두꺼웠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그것을 꺼냈다. 표면에 약간의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게 뭐지? 예전에 본 기억이 없었다. 겉에는 이름도 라벨도 없었다. 그냥 평범한 봉투였다. 그것을 들었을 때 안에 서류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꽤 많이. 민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문서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여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들 후에 그녀는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의 덮개를 열었다.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자 희미한 종이 소리가 났다. 그리고 거실 불빛 아래서 그녀는 그 내용물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평범한 봉투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의 첫 번째 조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서준과의 싸움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밖에서는 도로의 소음이 잦아들고 있었다. 가끔 차가 지나갔지만 대부분의 이웃은 잠든 시간이었다. 거실 불만 켜져 있었고 그 노란 불빛 아래 민지는 소파에 앉아 낡은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 종이는 약간 거칠었다. 서랍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몇 초간 그것을 응시했다. 왜인지 모르게 그것을 들고 있는 동안 이상하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오랫동안 열리기를 기다려온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심호셔를 했다. 에라, 모르겠다. 천천히 안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3장, 4장, 5장. 내용물이 꽤 두꺼웠다.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을 때 그녀의 미간이 즉시 찌푸려졌다. 강기 허리 파토디. 그녀는 몸을 숙였다. 토지 서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이것이 중요한 문서라는 것은 알았다. 관인, 서명, 공식적인 양식이 갖춰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적힌 내용을 읽었다. 소재지, 강원도 면적 1, 0제곱미터 소유자, 김민지. 민지는 순간 숨을 멈췄다. 뭐라고? 그녀는 이름을 다시 읽었다. 김민지. 자신의 이름이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테이블을 잡았다. 아니, 이건 불가능해. 그녀는 재빨리 다음 서류를 확인했다. 똑같았다.
토지대장 지적도 공증된 문서까지 그 모든 서류에 그녀의 이름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내가 왜 강원도에 땅이 있지? 그녀는 강원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녀는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일했다. 그녀의 거의 모든 삶은 그들의 작은 빌라와 사무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앉아 작은 지도가 그려진 서류를 들었다. 땅의 경계, 도로 표시, 동네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동안 문서에서 낡은 종이와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것을 느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 같았다. 이것은 새 서류가 아니었다. 서준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서준이 한 게 아니라면 누가? 그녀는 서서히 가능한 이유들을 떠올려 보았다. 강원도에 친척이 있었나? 없었다. 예전에 사놓고 잊어버린 것이 있나? 불가능했다. 새 휴대폰 하나를 사는데도 석 달을 고민하는 그녀였다.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녀의 아버지, 김의성 씨. 그녀는 몸을 숙였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다. 거의 6년 전이었다. 갑자기 병원에서의 마지막 밤이 기억났다. 아버지는 쇠약해져 거의 말씀도 못하셨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손을 그녀가 잡고 있었다. 민지야. 아버지가 그때 희미하게 말했다. 응, 아빠.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그때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단순한 마지막 조언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이 서류들을 손에 들고 있자 그 말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민지는 몸을 숙이고 서류들을 다시 읽었다. 서류 중 하나의 하단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8년 전.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였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빠한테서 온 건가? 하지만 그렇다면 왜 서준의 서랍에 이 서류들이 있었던 거지? 왜 나는 이것에 대해 전혀 몰랐을까? 그녀는 서서히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서준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만약 서준이 내게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쩌면 그게 그가 나와 결혼한 이유일지도 몰라. 그녀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머리에서 지울 수도 없었다. 예전에 서준이 그녀의 가족 서류에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던 때가 기억났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에 대해 물어본 적도 있었다. 너희 집 남은 땅 같은 거 없어? 서준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아마 없을걸. 그녀는 그때 그렇게 대답했다. 그 후로 그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민지는 한숨을 쉬며 서류들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 버림받았고 도둑맞았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땅이 갑자기 나타났다. 마치 퍼즐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지만 아직 중요한 조각들이 부족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조용했다. 램프의 불빛은 전구가 낡아서 희미하게 깜빡였다. 아까 씻는 것을 잊은 머그잔에서 아직 커피 냄새가 났다. 그 모든 것이 평범한 풍경 같았지만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관자놀이를 짚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해. 그녀는 다시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집었다. 내일 은행에 가거나 아니면 등기소에 가볼까 생각했다. 이 서류들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놀랐다. 즉시 화면을 보았다. 알 수 없는 번호.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런 밤늦은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를 받는 일은 익숙하지 않았다. 잠시 후 문자가 도착했다. 그녀는 천천히 열었다. 모든 것을 되찾고 싶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민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가 보낸 거지? 이 사람은 어떻게 나에 대해 아는 거지?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지만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또 다른 메시지였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다. 당신 남편은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마치 신비로운 문이 갑자기 그녀 앞에 열리는 것 같았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무작위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무언가 알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 강원도의 땅, 서준이 훔쳐간 돈,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을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가슴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직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고 누군가 그곳으로 가는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거실은 조용했지만 민지의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방금 도착한 2개의 메시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을 되찾고 싶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남편은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창문이 닫혀 있는데도 집안에 차가운 바람이 맴도는 것 같았다. 구석에 있는 램프 불빛이 그녀의 가슴 박동에 맞춰 희미하게 깜빡였다. 누구세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장난 같지 않았다. 무작위 스팸 같지도 않았다. 보낸 사람은 정말로 무언가 아는 것 같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강원도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보았다. 서류들은 여전히 그곳에 약간 접힌 채로 마치 조용히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놓여 있었다.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서서히 다시 피어올랐다. 저 사람이 서류에 대해 아는 걸까? 아니면 서준이 훔쳐간 돈에 대해 아는 걸까? 어쩌면 둘 다에 대해서?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누구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 후 휴대폰은 다시 조용해졌다. 집 전체도 조용했다.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선풍기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테이블 위 머그잔에서는 아직 식은 커피 냄새가 났고 공기 중에는 서류에서 나는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몇 분이 지났지만 답장이 없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아마 헛된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냥 잘못된 정보를 가진 누군가가 문자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그녀는 재빨리 집어들었다. 새로운 메시지였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였다. 뭐라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즉시 다시 입력했다. 무슨 뜻이죠? 몇 초 후 답장이 도착했다. 당신 남편. 오랫동안 당신을 속여왔습니다. 민지의 가슴이 저려왔다. 새로운 정보는 아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들으니 느낌이 달랐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녀가 답했다.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아니요, 당신은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마치 크고 어두운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려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침묵했다. 다음 내용을 정말로 알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준이 한 모든 짓 후에 그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아는 게 있다면 말해주세요. 알 수 없는 번호의 답장은 빨랐다. 문자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뜻이지? 다음 메시지가 이어졌다.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마치 무겁고 거대한 무언가가 그녀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왜 저를 돕는 거죠? 그녀는 문자로 물었다. 거의 1분이 지나서야 답장이 도착했다. 오랫동안 기회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무슨 기회?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다. 서준이 저지른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민지는 소파 등받이를 잡았다. 서준의 이름이 갑자기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았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지금 대화하는 사람이 단순한 참견쟁이가 아니라고 느꼈다. 서준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입력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잠시 답장이 없었다. 그녀는 벽시계를 보았다. 밤 11시였다. 거리는 이미 조용해졌다. 멀리서 가끔 택시가 지나갔지만 주위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잠시 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였다. 이현우입니다. 민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모르는 이름이었다. 이현우가 누구지? 몇 초 후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서준 씨의 이전 회사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것 같았다. 회계 담당자. 그녀는 재빨리 소파에 다시 앉았다. 왜인지 모르게 갑자기 몇 가지 일들이 떠올랐다. 서준의 직업, 그가 2년 전에 입사했던 회사. 그는 항상 그 회사를 자랑했다. 여기 수입이 꽤 괜찮아. 서준이 말했었다. 우리 미래는 여기서
시작이야.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갑자기 퇴사했다. 이유는 몰랐다. 서준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만 했다. 이제 휴대폰을 들고 있자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입력했다. 왜 저에게 연락하셨죠?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다. 당신이 가장 크게 속은 사람이니까요. 민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왜인지 모르게 갑자기 뱃속이 아파왔다. 무슨 뜻이죠? 몇 초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준이 당신에게서 훔친 돈, 그게 그가 훔친 전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고요? 훨씬 더 많습니다. 집은 고요했지만 민지의 가슴속에서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 말들은 문과 같았다. 일단 완전히 열리면 다시는 닫을 수 없는 문. 그녀는 다시 입력했다. 그가 무슨 짓을 했죠? 현우 씨는 한참 후에 답장했다. 거의 2분 가까이. 민지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그녀는 천천히 메시지를 읽었다. 지금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왜 안 되죠? 답장이 도착했다. 먼저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하니까요. 민지는 눈을 감았다. 만약 이 사람이 안다면 그녀는 이제 서준을 잘 안다고 느꼈다. 도둑, 거짓말쟁이, 그녀를 버리고 멍청이라고 부른 남자. 하지만 그녀는 현우 씨가 말하는 것이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입력했다. 그냥 말해주세요.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다. 말해줄 겁니다. 잠깐의 멈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민지는 심호흡을 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오늘 밤 그녀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 강원도의 땅, 사라진 돈,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삶에 나타난 신비로운 회계사를 보았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 메시지를 입력했다. 준비됐어요. 현우 씨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녀가 아직 알지 못했던 더 큰 비밀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민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방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옆에 작은 테이블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가끔씩 그녀는 그것을 훔쳐보았다. 새로운 메시지가 있기를 바랐지만 더 이상 없었다. 알 수 없는 번호. 현우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말이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아침에 거대한 무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새벽 6시가 되자 그녀는 잠에서 깼다. 살짝 열린 창문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웃들의 이른 아침 움직임, 프라이팬 소리, 길가에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길모퉁이 작은 빵집에서 나는 갓 구운 빵 냄새가 들려왔다. 보통은 이런 것들이 그녀에게 평범한 아침의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오늘은 세상이 다른 것 같았다. 서준은 없었다. 그녀의 돈도 없었다. 그리고 신비로운 회계사는 그녀가 아직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테이블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봉투에서 나온 서류들, 강원도의 땅, 어디서 왔는지 모를 서류들이 여전히 그곳에 쌓여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즉시 보았다. 이현우.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번호는 이미 외웠다. 그녀는 재빨리 메시지를 열었다. 통화 가능할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집에서요?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우선 전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한두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누군가 받았다. 여보세요, 김민지 씨? 남자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같았다. 네, 접니다. 그녀는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할 말을 고르는 것 같았다. 힘든 일을 겪으셨다는 거 압니다. 마침내 현우 씨가 말했다. 민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알고 계셨다면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죠?
그녀가 물었다. 상대편 남자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야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죠? 현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오래전부터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오래전부터라고? 가슴속에서 무거운 무언가가 서서히 내려앉는 것 같았다. 박서준 씨에 대해 뭘 알고 계시죠? 그녀가 물었다. 현우 씨가 짧게 웃었다.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지친 듯한 웃음이었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주위는 조용했다. 민지는 자신의 희미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현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다. 박서준은 오랫동안 당신을 속여왔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 느낌이 달랐다.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확인 사살 같았다. 그건 알고 있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뜻이죠? 현우 씨가 심호흡을 했다. 우리 회사에서 그는 옳지 않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민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떤 종류의 옳지 않은 짓이요? 계좌 조작, 사기, 횡령, 마치 등 뒤로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훔친 건 당신 돈뿐만이 아닙니다. 민지 씨. 그녀는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다. 뭐라고요? 무슨 뜻이죠? 회사에서 돈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가 한 짓인지 바로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재빨리 물었다. 박서준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퇴사하기 전까지는요. 민지는 이마를 짚었다. 갑자기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서준의 갑작스러운 퇴사, 월급에 비해 사치스러웠던 새로운 전자기기들, 집에 들어오지 않던 밤들. 그녀는 서서히 깨달았다. 오랫동안 속아왔다. 관계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왜 이 얘기를 지금 저에게 하시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상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당신이 아직 모르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게 뭔데요? 당신에게 돈이 있습니다. 민지는 몸을 숙였다. 네? 박서준이 모르는 돈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불가능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았다. 무슨 돈이요? 상대편에서 의자를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 씨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다.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요? 네. 누가 한 거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답이 왔다. 당신 아버지께서요. 민지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녀의 가슴이 서서히 무거워졌다. 그녀의 아버지. 말년에는 거의 돈이 없으셨던 분. 좋은 삶을 물려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시던 분.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민지가 속삭였다. 확실한가요?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 씨가 대답했다. 오랫동안 보관해왔습니다. 민지는 가슴을 짚었다. 왜 저는 몰랐죠? 그때는 알려지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왜요? 투자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현우 씨가 대답하기 전 긴 침묵이 흘렀다. 당신만이 알 권리가 있다는 조건이요. 민지의 손이 차가워졌다. 박서준은 제외하고요. 그녀는 서서히 그 의미를 깨달았다. 그렇다면 만약 서준이 모르는 돈이 정말 있다면 남편이 훔쳐간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 투자가 뭐죠? 그녀가 물었다. 현우 씨의 대답은 느렸지만 명확했다. 신탁 자금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지의 머릿속에 예상치 못한 진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준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민지의 집 아침은 조용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짝 비집고 들어와 거실 바닥에 얇은 빗줄기를 만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에서 나온 서류들, 강원도 땅 등기 권리증, 지적도, 그리고 그녀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몇 가지 서류들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다. 그 옆에는 그녀의 휴대폰이 있었고 상대편에서는 현우 씨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남자가 그 두 단어를 말한 후
둘 사이에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신탁 자금. 민지는 가슴속에서 무거운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 같았다. 신탁 자금이요? 그녀가 약간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 현우 씨가 대답했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그녀는 마치 그곳에 답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현우 씨가 심호흡을 했다. 당신 아버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년에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아빠는 항상 힘들어 하셨어요. 저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민지는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다. 공기 중에는 갓 내린 커피 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거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의 온 정신은 남자가 하는 말에 집중되어 있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현우 씨가 말을 이었다. 재무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몇 가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탁 자금이었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얼마나요? 현우 씨는 잠시 침묵했다. 마치 민지의 반응을 가늠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대답했다. 5억 원이 넘습니다. 마치 민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것 같았다. 5억 원이라고요? 네. 그녀는 의자에서 뒤로 물러났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지난 7년 동안 그녀는 겨우 몇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 그리고 이제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5억 원이 넘는 돈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말이 됩니다. 현우 씨가 대답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보았다. 강원도 땅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네, 남자가 대답했다. 그것도 투자의 일부입니다. 갑자기 한 기억이 민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났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이 기억났다.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그녀는 갑자기 침을 삼켰다. 아빠. 그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아무것도 없이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방법을 남겨두셨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했다. 왜 저는 이걸 몰랐죠? 상대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조건이요? 신탁 자금을 사용할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다는 조건입니다. 다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민지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서준 씨를 포함해서요? 네, 특히 박서준은요. 그녀는 가슴을 짚었다. 서서히 그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몰랐구나. 몰랐습니다. 현우 씨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요? 신탁 자금은 오직 당신 이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 수혜자, 단일 서명입니다. 민지의 숨이 서서히 편안해졌다. 어젯밤 이후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싹 텄다. 아직 기쁨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순수한 고통도 아니었다. 확실한가요? 그녀가 물었다. 확실합니다. 서류에 접근 권한이 있나요? 네,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민지는 창문을 보았다. 이제 해가 더 밝아졌다. 길가에서 학교 가는 아이들의 소리와 길모퉁이 가게, 주인들이 가게를 열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계속되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모든 걸 보고 싶어요.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습니다. 현우 씨가 대답했다. 제가 서류를 가져가겠습니다.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자가 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통화가 끝난 후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서류들, 강원도의 땅,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서류들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그림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싸움이 끝났다고 느꼈다. 버림받았고 도둑맞았다. 멍청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박서준은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일어난 모든 일 후에 그녀의 얼굴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미소였다. 내가 멍청이라고? 그녀는 서준이 테이블에 남긴 쪽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멍청이에게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고 자세히 보았다. 예전에 그 말들은 그녀의 가슴에 칼처럼 밝혔다. 이제는 느낌이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쪽지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서서히 한 가지를 깨달았다. 서준이 훔쳐간 돈. 그것이 그녀가 잃을 수 있는 전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이것은 마지막 카드였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보았다. 해가 완전히 떴다. 그 빛이 주위 집들의 지붕에 닿아 하루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느낌을 주었다. 일어난 모든 일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더 이상 멍청이가 아니었다. 민지의 등이 서서히 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한 가지를 이해했다. 그녀는 아직 싸움에서 지지 않았다. 사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민지는 잠에서 깨어 있었다. 이전 며칠처럼 아침마다 무거운 기분을 느끼던 그녀가 아니었다. 몸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가슴속은 달라졌다. 더 명확하고 더 단단해졌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현우 씨가 보여준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신탁 자금 서류, 아버지의 투자 내역,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법적 권리가 오직 그녀에게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몇 가지 서류들. 서준은 몰랐고 그의 내연녀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는 당분간 알릴 계획이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화면은 소셜미디어에 열려 있었다. 아침은 조용했지만 밖에서는 이웃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학교, 가는 아이들의 소리, 길모퉁이 분식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이 집 안에서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게시물을 입력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지 묻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준이 한 모든 짓 후에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입력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돈, 남편, 그리고 모아둔 저축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게시물을 보았다. 사실적으로 보였다. 절망적으로 보였다. 정말로 삶이 무너진 여자의 모습으로 보였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바랐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녀는 게시 버튼을 눌렀다. 몇 초 후, 즉시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났다. 직장 동료가 보낸 슬픈 이모티콘이었다.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민지 씨,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힘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그녀는 알림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친구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게시물을 본 사람들의 목록을 스크롤했다. 최수아, 서준의 내연녀.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가 볼 줄 알았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수아와 직접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지만 얼굴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서준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항상 하트 이모티콘을 달았고 항상 애교 섞인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서준은 항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았다. 그녀는 멍청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은 그녀는 새로운 알림이 온 것을 알아차렸다. 최수아님이 회원님의 게시물에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슬픈 이모티콘.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수아는 그녀를 위해 슬퍼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녀는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지금쯤 그 여자는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서준이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돈이 없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고.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리기만 해.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세상에 보여준 소셜미디어 드라마 뒤편에서는 다른 일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구석의 작은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몇 개의 새로운 폴더가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라벨까지 붙어 있었다. 법률 서류. 그녀는 첫 번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우 씨가 준 서류들이 있었다. 서준의 이전 회사 재무기록,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여주는 서류들, 사라진 돈의 세부 내역. 그녀는 그것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회계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누구라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다른 폴더로 다가갔다. 이것은 신탁 자금 관련 서류들이었다.
돈에 대한 통제권이 오직 그녀에게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 수억 원. 그 단어는 여전히 그녀에게 현실 같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다음 단계가 더 중요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현우 씨였다. 그녀는 즉시 받았다. 여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남자가 물었다. 괜찮아요. 다음 단계를 준비할 준비가 되셨나요? 민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았다. 준비됐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좋습니다. 현우 씨가 말했다. 뭘 해야 하죠? 그녀가 물었다. 첫째,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만약 박서준이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서요. 현우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잃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남자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만약 현우 씨가 말한 서준이 회사에서 저지른 일들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냥 사라질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다. 분명히 그가 돌아올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녀는 더 이상 쉽게 속는 예전의 김민지가 아닐 것이다. 어떤 종류의 법률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녀가 물었다. 사기 문서, 재무 기록, 송금 증거. 민지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보았다. 은행 거래 스크린샷이 있어요. 그거 좋습니다. 현우 씨가 대답했다. 모두 포함하세요. 모든 세부 사항을요. 그들이 말하는 동안 민지는 노트북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서히 파일들을 찾았다. 스크린샷, 기록, 거래 날짜. 각 세부 사항은 퍼즐 조각 같았다. 서준에 대한 소송을 서서히 완성해 나갈 퍼즐. 그녀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주인은 조용했다. 선풍기는 구석에서 조용히 돌아갔다. 서류에서 나는 종이와 잉크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여자가 파괴 속에서 서서히 일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각 서류, 각 증거, 각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정리했다. 몇 분 후 현우 씨가 다시 말했다. 조심하세요. 왜요? 움직이는 건 당신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뜻이죠? 분명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 휴대폰을 보았다. 최수아의 이름, 게시물을 본 사람들 목록에서 그녀는 서서히 미소 지었다. 알고 있어요. 상대편에서 현우 씨는 잠시 침묵했다. 알고 있다고요? 네. 민지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서준의 내연녀가 보낸 슬픈 이모티콘, 친구들의 댓글. 모두가 진정한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게시물. 하지만 그 뒤에는 계획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그녀를 속인 사람들이 모르는 계획. 그들이 지켜보게 놔두세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고 생각하게 놔두세요.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테이블 위에 폴더들, 서류들, 증거, 진실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에게 한 가지가 명확해졌다. 서준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작은 아파트 밖은 공기가 뜨거웠다. 창밖으로는 택시, 버스, 그리고 걷는 사람들로 가득 찬 좁은 길이 보였다. 찌는 듯한 더위는 피부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그늘로 들어가도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아파트 안은 에어컨이 켜져 있었지만 충분히 시원하지 않았다. 거실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서준은 휴대폰을 들고 뱅킹 앱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끈적끈적한 느낌이었다. 공기 중에는 라면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방 커튼의 벤수아의 향수 냄새와 섞여 있었다. 그는 다시 화면을 새로 고침했다. 숫자는 그대로였다. 1, $500. 그는 욕을 내뱉었다. 젠장.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던졌다. 싱가포르에 온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돈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떨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느꼈다. 비행기에 앉아 수아를 옆에 두고 자신이 얼마나 영리한지 생각했다. 왠지는 한국에 남겨두었다. 돈은 그가 가졌다. 그리고 이제 그는 싱가포르에 있었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수아가 방에서 나왔다. 짧은 반바지와 얇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샤워를 막 하고 나와 머리가 아직 젖어 있었고 강한 꽃향기 샴푸 냄새가 작은 거실에 퍼졌다. 서준 씨. 그녀는 냉장고를 열며 말했다.
왜 또 냉장고가 비었어? 서준은 눈을 감았다. 이따가 사올게.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수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찬물을 꺼내 병째로 마셨다. 돈 많다면서? 마치 서준의 자존심을 찌르는 것 같았다. 많았지. 수아가 테이블로 다가와 여전히 뱅킹 앱이 켜져 있는 휴대폰을 보았다. 그녀는 즉시 조용해졌다. 서준 씨, 그녀의 목소리 톤이 이상했다. 왜? 잔액이 이것밖에 안 남아? 서준은 머리를 극적였다. 일시적인 거야. 곧 들어올 돈이 있어. 어디서? 수아가 물었다. 서준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거기서부터 아파트 안의 공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수아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즐거운 웃음은 아니었다. 서준 씨, 나한테 몇억 원 챙겼다고 했잖아. 몇억 원 맞았어. 그럼 어디 갔는데? 서준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여기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월세만 해도 음식, 택시, 내 쇼핑까지. 내 쇼핑? 수아가 재빨리 대답했다. 이제 내 탓이야.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내 탓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뜻이잖아.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택시 경적 소리와 길거리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작은 아파트 안에서는 긴장감이 더 컸다. 수아가 테이블로 다가왔다. 서준 씨, 솔직히 말해봐. 돈 얼마나 남았어?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얼마 안 남았어. 여자의 눈이 커졌다. 얼마 안 남았다고? 응, 서준 씨, 진정해. 뭘 진정해? 수아는 화가 나서 거의 웃을 뻔했다. 나 때문에 아내를 버렸잖아. 그녀 돈을 훔쳤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썼다고? 서준은 관자놀이를 짚었다. 아직 다 쓴 건 아니야. 거의 다 썼지. 여자는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대단하다 정말. 내가 너보고 같이 가자고 강요한 거 아니잖아. 알지? 서준이 대답했다. 정말? 여기서 새 인생 시작하고 싶다고 말한 건 네가 아니었어?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어. 수아는 소파에 앉았다. 명백히 화가 나 있었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에어컨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만 들렸다. 서준의 기분이 서서히 무거워졌다. 이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지에게서 훔친 돈이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서서히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직 방법이 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수아가 그를 보았다. 무슨 방법? 민지한테 아직 돈이 있어. 여자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전부 다 안 챙겼어? 전부는 아니야. 서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걘 속이기 쉬워.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아닐걸. 서준은 시익 웃었다. 넌 걔를 몰라. 난 김민지를 아주 잘 알아. 이제 그 말은 그의 입에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나왔다. 그의 생각에 그것은 사실이었다. 민지는 몇 번을 속여도 용서해줄 여자 타입이었다. 그녀는 버려도 다시 돌아올 타입이었다. 서준은 휴대폰을 집어들며 미소 지었다. 연락해볼게. 정말이야? 수아가 물었다. 응. 만약 그녀가 화가 나 있다면? 그렇지 않을 거야. 확실해? 서준은 미소 지었다. 난 그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아. 그는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열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김민지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양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드라마를 사용할지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메시지를 입력했다. 민지야, 할 말이 있어.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한국, 민지의 집밤은 조용했다. 거실불은 켜져 있었고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과 법률 서류 폴더들 앞에 그녀는 현우 씨가 보낸 재무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노트북 옆에는 그녀의 휴대폰이 있었다. 조용했다. 갑자기 진동하기 전까지는 그녀는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화면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을 보았다. 박서준.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 단순한 메시지가 서준의 첫 번째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민지의 집밤은 조용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그 옆에는 문서로 가득 찬 몇 개의 폴더, 은행 기록, 이체 스크린샷, 그리고 서준의 이전 회사에 관한 현우 씨가 보낸 서류들이 있었다. 선풍기는 구석에서 천천히 돌고 있었고 램프의 불빛은 방주 위에 따뜻한 색을 더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공기를 어지럽히는 한 가지가 있었다. 민지의 휴대폰. 그것은 테이블 위에 있었고 화면에는 그녀가 며칠 동안 보기를 피했던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박서준. 메시지는 간단했다. 민지야, 할 말이 있어.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쳐다보았다. 마치 머릿속에 두 개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았다. 첫 번째는 분노였다. 서준의 얼굴에 그가 저지른 모든 것을 소리치고 싶은 목소리, 절도, 배신, 그리고 모욕.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더 조용하고 더 신중한 목소리. 이것을 이용할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 민지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제 와서 돌아오다니.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입력했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전송 버튼을 눌렀다. 몇 초 후 휴대폰이 즉시 진동했다.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전화라도.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녀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차가운 미소였다. 어젯밤만 해도 서준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녀는 울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두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서준이 받았다. 민지야. 그의 목소리는 망설이는 듯했다. 왜?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목소리 톤을 평범하게 만들었다. 화나지도 차갑지도 않게. 딱 중립적으로. 상대편에서 서준은 놀란 것 같았다. 아, 받아줘서 고마워. 민지는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남자가 말하게 놔두었다. 네가 나한테 화난 거 알아. 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라마틱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럴 만도 하지. 민지는 천장을 보았다. 그래? 내가 한 짓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네가 이해해줘야 해. 서준 씨. 그녀가 말을 끊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본론만 말해. 뭐 필요한데? 상대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당황한 것 같았다. 아, 그런 건 아니고. 서준은 다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도움이 필요해. 정확했다. 그것이 민지가 예상했던 것이었다. 무슨 도움? 그녀가 물었다. 여기서 좀 힘들어.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머릿속에서 그녀는 거의 웃고 싶었다. 싱가포르가 그렇게 쉽지 않네. 서준이 말을 이었다. 모든 게 비싸. 나한테서 몇억 원 훔쳐갔잖아? 민지가 대답했다. 상대편은 조용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서준이 대답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여전하구나. 잡혔는데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구나. 민지야,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서준은 놀란 것 같았다. 정말? 응. 남자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화 안 났어? 민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 은행 이체 스크린샷, 현우 씨가 준비 중인 사기 관련 서류들을 보았다. 화났어.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화내는 것도 지쳤어. 상대편에서 서준의 숨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민지는 눈을 감았다. 만약 이 남자가 그녀의 생각을 안다면 아직 방법이 있어. 그녀가 말했다. 무슨 방법? 서준이 물었다. 모든 걸 바로잡을 방법. 짧은 침묵이 흘렀다. 무슨 뜻이야? 돌아오고 싶으면 우리가 아직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상대편에서 서준의 눈이 커지는 것이 느껴졌다. 정말? 응. 화 안 났어? 그렇게는 아니야. 그녀는 남자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거의 들을 수 있었다. 그럴 줄 알았어. 서준이 말했다. 네가 날 떠나지 못할 거라는 거 알았어. 민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바로잡고 싶으면 한국으로 돌아와. 응, 제대로 얘기하자. 상대편은 조용했다. 서준이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 그리고 그가 말했다. 알았어. 돌아갈게. 민지는 서서히 미소 지었다. 좋아. 돌아가면 얘기하자. 그래. 그 후 서준은 작별 인사를 했다. 통화가 끝난 후 민지는 천천히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집에 침묵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느낌이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소파에서 우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이메일 초안이 열려 있었다. 제목,
정식 고소장, 사기 및 절도. 이메일은 현우 씨가 추천한 변호사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이메일 안에는 모든 세부사항이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은행 이체 내역, 절도, 증거, 그리고 서류들. 그녀는 천천히 마지막 줄을 입력했다.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마치 등 뒤에서 조용한 문이 닫히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서준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았다. 돌아갈게. 제대로 얘기하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만약 서준이 진실을 안다면 남자가 그녀가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들의 이전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한국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용서가 아니라, 기회가 아니라 정의였다. 그리고 서준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아직은.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천천히 하강하는 동안 기내 공기는 무거웠다. 서준은 창가에 앉아 아래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보고 있었다. 마치 노랗고 하얀 빛의 바다 같았다. 이렇게 빨리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믿을 수 없었다. 3주 전만 해도 그는 승리자처럼 한국을 떠났다. 돈이 있었고, 새로운 여자가 있었고, 새로운 삶이 있었다. 이제 그는 거의 돈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작은 배낭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싱가포르로 갈 때 가지고 있던 자신감은 더 이상 없었다. 남은 것은 피로와 약간의 희망뿐이었다. 어쩌면 자신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 어쩌면 민지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어쩌면 이전의 방법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김민지. 그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속삭였다. 머릿속에는 계획이 명확했다. 사과할 것이다. 후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실수했을 뿐이라고 가장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방법을 찾을 것이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바퀴의 희미한 쿵소리와 기내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피커에서 승무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준은 팔걸이를 잡았다. 시작이다. 공항 밖 공기는 덥고 끈적였다. 휘발유 냄새,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주위 분식집에서 나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즉시 그를 맞이했다. 서울은 정말 달랐다. 혼란스럽고 시끄럽지만 익숙했다. 택시를 타고 도시로 향하는 동안 그는 광고판의 불빛과 보도를 걷는 사람들만 쳐다보았다. 돈이 없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통제력이 없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민지에게 그렇게 해야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아까 보낸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나 한국에 도착했어. 몇 분 후 답장이 도착했다. 내일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보자. 서준은 미소 지었다. 여전히 쉽군. 다음 날, 강남 빌딩 한쪽에 있는 작은 카페는 조용했다. 공기 중에는 갓간 원두향이 났고 스피커에서는 희미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몇 사람만 있었다. 노트북으로 공부하는 학생 1명. 반대편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2명의 직장인. 그리고 창가에 앉아있는 민지. 그녀는 단순하게 입고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와 청바지.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다. 그녀 앞에는 커피 한 잔과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길가의 차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밖을 보고 있었다. 화난 것 같지도 슬픈 것 같지도 않았다. 그냥 차분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렸다. 서준이 들어왔다. 그는 즉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창가에 있는 민지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이런 모습을 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화를 낼 것이라고, 그에게 소리칠 것이라고. 하지만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는 다른 사람 같았다. 조용하고 단단했다. 그가 다가갔다. 민지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서준에게 머물렀다. 앉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평범한 대화 같았다. 서준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공기 중에 커피 향과 카운터에서 나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희미한 소음을 알아차렸다. 몇 초간 그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준이 말했다. 만나자고 해줘서 고마워. 민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서준은 머리를 극적였다. 먼저 미안해. 민지는 조용히 있었다. 내가 한 짓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
그래? 그녀가 대답했다. 응. 내가 너한테 상처 줬다는 거 알아. 서준은 심호흡을 했다.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지는 여전히 조용했다. 서준은 그녀가 울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떨지도 않았다. 마치 그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 같았다. 민지야, 우리 아직 바로잡을 수 있을까? 민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서준을 보았다. 똑바로. 오랫동안. 남자가 약간 어색해질 때까지. 왜? 그녀가 물었다. 왜 바로잡고 싶은데? 서준은 다시 머리를 극적였다. 네가 내 아내니까. 그래? 응,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민지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화난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아는 것 같았다. 그런 거 아니야. 그가 대답했다. 정말? 응. 테이블은 다시 조용해졌다. 카페 반대편에서는 두 여자가 웃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버스가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 둘 사이에서는 다른 세상처럼 조용했다. 마침내 민지가 말했다. 알았어.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알았다고? 응. 그의 눈이 커졌다. 정말? 바로잡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 서준은 가시가 빠진 듯한 기분이었다. 역시 네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그는 미소 지었다. 네가 날 떠나지 못할 거라는 거 알았어. 민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서준은 그의 앞에 앉아있는 차분한 여자가 더 이상 예전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쉽게 속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서준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다른 무언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얼마나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민지의 침묵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덫이었다. 강남 카페는 여전히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차들의 끊임없는 흐름이 보였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버스가 지나갔고 몇몇 직장인들이 횡단보도를 서둘러 건넜다. 카페 안은 에어컨 덕분에 공기가 시원했다. 갓 내린 커피와 카운터에서 나는 따뜻한 빵 냄새가 진동했다. 창가 근처 작은 테이블에는 서준과 민지가 앉아 있었다. 마주보고 가까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았다. 서준은 민지가 방법이 있다고 말한 후에도 여전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화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다. 마치 그를 가늠하는 것 같았다. 민지야, 그가 말했다. 응,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그는 심호흡을 했다. 다음 말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민지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만회하고 싶어. 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계획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했다. 네가 나한테 기회만 준다면. 서준 씨, 그의 말이 끊겼다. 민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 서준은 몸을 숙였다. 네가 한 모든 짓.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무슨 뜻이야? 민지는 의자 옆에 있던 가방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서준이 그녀를 떠났 첫날 밤. 서랍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봉투였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준 씨, 그녀가 말했다. 더 이상 드라마는 필요 없어. 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민지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다. 두꺼운 문서 뭉치였다. 인쇄된 은행 기록, 이체 스크린샷, 재무 보고서, 그리고 공식적인 관인이 찍힌 몇 가지 서류들이 있었다. 서준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이게 뭐야? 민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첫 번째 서류를 밀어 서준 앞에 내려놓았다. 읽어봐. 서준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눈에 그의 몸이 굳었다. 은행 이체 기록, 숫자도 날짜도 익숙했다. 이것은 그가 민지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던 날들이었다. 그는 민지를 보았다. 민지야.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서류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였다. 이것도 읽어봐. 이것은 다른 문서였다. 그의 이전 회사 로고가 있었다. 재무감사보고서, 형광펜으로 칠해진 줄들이 있었다. 그의 서명이 있는 거래 내역. 서준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가 왜 이걸 가지고 있어? 민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사기조사, 무단금융조작. 그 단어들은 테이블 위에 떨어진 무거운 돌 같았다. 반대편 테이블에서는 아까 이야기하던 두 여자가 쳐다보았다. 하지만 서준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서류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갑자기 에어컨이 시원한데도 카페 안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민지야, 그의 목소리가 이제 작아졌다. 이거 어디서 구했어? 민지는 의자에 천천히 등을 기댔다. 비밀을 숨길 줄 아는 건 너뿐만이 아니야. 서준의 눈이 커졌다. 이런 종이 쪼가리로 날 협박할 수는 없어. 그래? 민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날짜, 거래 내역, 금액 목록이 있었다. 그리고 각 줄.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다. 증거. 서준의 숨이 점점 가빠졌다. 민지야, 넌 이걸 나한테 쓸 수 없어. 그래? 아니, 왜냐하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 자신도 그 서류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민지가 차분하게 말했다. 서준 씨, 이 모든 걸 아는 건 나뿐만이 아니야. 서준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민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즐거운 미소도 화난 미소도 아니었다. 게임의 결말을 아는 사람의 미소 같았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반전도 아니야. 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뜻이야? 민지는 천천히 수첩을 닫았다. 카페 밖에서는 희미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구급차가 지나갔다. 카페 안은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민지는 천천히 등을 기댔다. 그리고 네가 모르는 한 가지가 더 있어. 서준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게 뭔데? 민지는 몇 초간 조용했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를 속인 남자, 그녀를 멍청이라고 부른 남자. 그리고 그녀는 그 말을 했다. 여기서 기다리는 건 나뿐만이 아니야. 마치 등 뒤로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 민지는 천천히 카페 문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손님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왔다. 서준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지야, 그의 목소리가 이제 작아졌다. 이게 뭐야? 하지만 민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명확한 감정이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단단한 결심.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심. 그리고 그 순간 서준은 서서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크게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다음에 일어날 일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카페는 조용했지만 그것은 시원한 에어컨과 희미한 재즈 음악이 주는 평범한 침묵이 아니었다. 지금 공기의 느낌은 달랐다. 마치 민지와 서준이 앉아있는 테이블 한가운데에 무거운 무언가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카페 문으로 방금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서두르지도 숨지도 않았다. 그들은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왔다. 서준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뱃속이 서서히 저려왔다. 민지야, 그의 목소리가 작았다. 이게 뭐야? 하지만 민지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여전히 서류들, 은행 기록, 재무, 보고서, 그리고 이제는 매 초마다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두 남자가 다가왔다. 그들은 테이블 옆에 멈춰 섰다. 김민지 씨, 한 사람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준은 그들을 보았다. 잠깐만요. 누구세요? 두 남자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함도는 대신 민지는 의자에 더 편안하게 앉아 서준을 다시 보았다. 차분했다. 마치 이상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서준 씨, 그녀가 말했다. 너한테 설명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 남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뭐? 민지는 서류 뭉치에서 서류 한 장을 천천히 꺼냈다. 은행 거래 보고서였다. 그녀는 그것을 서준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기억나? 서준은 서류를 보았다. 양식도 숫자도 익숙했다. 이것은 그가 민지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던 날들이었다. 그래서 뭐? 그가 대답했다. 이미 지난 일이잖아.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또 다른 서류, 더 새로운 문서를 꺼냈다. 은행관인이 찍혀 있었고 한 줄이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다. 계좌 모니터링 중.
서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민지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돈이 사라진 걸 처음 알아차린 게 언제인 줄 알아? 서준은 조용했다. 어젯밤. 그가 대답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래전부터야. 서준은 몸을 숙였다. 무슨 뜻이야? 네가 내 계좌를 건드리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불가능해. 정말? 민지는 테이블에서 수첩을 천천히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날짜, 금액, 거래 시간이 있었다. 내 모든 움직임. 그녀가 말했다. 모든 이체, 모든 로그인, 기록이 있어. 서준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넌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민지가 쳐다보았다. 서준 씨, 네가 왜 그렇게 쉽게 돈을 이체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 없어? 남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내가 접근 권한이 있었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야. 민지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넓은 미소가 아니었다. 작았지만 서준의 가슴에 불안감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놔둔 거야. 마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다. 뭐라고? 내가 널 놔뒀어.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넌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정말? 민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다. 네가 돈을 이체한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 알아? 당연히 알지. 정말? 그녀는 새로운 문서, 은행에서 온 공식 서한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서준 앞에 내려놓았다. 그는 천천히 첫 줄을 읽었다. 본 계좌는 현재 사기 행위 의심으로 인해 금융 모니터링 중입니다. 마치 서준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말도 안 돼.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카페는 조용했다. 반대편 테이블에서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작았다. 카운터의 바리스타는 컵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서준과 민지의 테이블에서는 공기가 답답했다. 서준 씨, 민지가 말했다. 네가 돈을 이체한 계좌는 이미 모니터링되고 있었어. 남자의 눈이 커졌다. 누가 모니터링하는데? 민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테이블 옆에 서 있는 두 남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다시 서준에게 돌아왔다. 네. 움직임을 기다리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어. 마치 등 뒤로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아니야. 넌 그렇게 조심스럽지 않아. 넌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서준의 숨이 점점 가빠졌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정말? 민지는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천천히 꺼냈다. 그녀는 폴더 하나를 열어 화면을 서준에게 보여주었다. 스크린샷, 로그인 기록, OTP 확인, 내역, 계좌에서의 그의 모든 움직임, 모든 시간, 모든 날짜. 네가 한 모든 것이 기록됐어. 서준의 눈이 커졌다. 이런 걸로 날 감옥에 보낼 수는 없어. 내가 널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야.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증거가 그렇게 할 거야. 그 순간 서준은 옆에 서 있는 남자들을 보았다. 이제야 그는 한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작은 배지를 알아차렸다. 갑자기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민지야, 그의 목소리가 이제 작아졌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지는 천천히 수첩을 닫았다. 그녀는 그녀 앞에 있는 남자를 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그녀를 버린 남자, 그녀를 멍청이라고 부른 남자.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 이후 그녀는 활짝 미소 지었다. 화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미소였다. 사실 서준 씨,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 한 가지가 명확해졌다. 모든 증거는 이미 완성되었다. 카페 안 공기는 시원했지만 서준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주위 모든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아까는 거의 들리지 않던 희미한 재즈 음악이 이제는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크게 들렸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 은행 기록, 재무 보고서, 은행 관인이 찍힌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민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의 침묵이었다. 테이블 옆에는 여전히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서준은 아까부터 한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작은 배지를 알아차렸고 이제 그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알았다. 아니,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가 속삭였다. 그는 여자를 보았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민지는 조용히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고
거의 감정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서준의 가슴에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서준 씨,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끝났어. 마치 차가운 쇠덩이가 남자의 뱃속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카페 문이 열렸다. 날카로운 종소리가 작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다.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이 들어왔다. 카페 안 공기가 즉시 변했다. 아까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은 그들을 쳐다보았다. 카운터의 바리스타는 컵을 정리하다 멈췄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서준은 굳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두 경찰은 그들의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왔다. 한 명이 서준 옆에 멈춰 섰다. 박서준 씨. 서준의 목소리가 가슴속에서 잠기는 것 같았다. 이게 뭡니까? 박서준 씨. 경찰이 반복했다. 카페는 조용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왜요? 서준이 대답했다. 경찰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귀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준의 눈이 커졌다. 네, 사기 및 절도 혐의로요.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의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큰 소리를 냈다. 다른 손님들은 더욱 쳐다보았다. 선생님, 경찰이 말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안 가요. 서준의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당신들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다른 경찰이 다가왔다. 선생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날 체포할 수 없어요. 서준이 민지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야, 저 사람들한테 말해. 이걸 멈추라고. 민지는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커피잔은 거의 그대로였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마치 일어나는 모든 일의 조용한 증인 같았다. 서준 씨,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남자의 화는 더욱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아니, 네가 망쳤지. 카페 전체가 그의 외침에 거의 고개를 돌렸다. 반대편 테이블의 한 할머니는 장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경찰이 말했다. 이제 저희 일을 해야 합니다. 그가 서준의 손을 잡았다. 협조해 주시죠. 싫어. 서준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경찰의 움직임은 빨랐다. 그들이 그의 양손을 잡았다. 박서준, 귀하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카페의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침묵 속에서 그 소리는 크게 울렸다. 몇몇 손님들의 눈이 커졌다. 바리스타는 컵을 든 채 쳐다보기만 했다. 안 돼. 서준이 빠져나가려 하며 소리쳤다. 민지야. 그가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야. 네가 이럴 수는 없어. 그의 외침이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경찰에 의해 문으로 끌려가는 서준을 조용히 쳐다보기만 했다. 카페 밖에서는 교통소음, 버스 경적, 길거리 상인의 외침이 들렸다. 세상은 계속되고 있었고 서준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민지야. 그가 다시 소리쳤다. 이게 끝이 아니야.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때 평생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남자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를 도둑맞게 한 남자. 그녀를 멍청이라고 부른 남자. 이제 그는 수갑을 찬 채 카페 밖으로 끌려가는 남자였다. 카페 문이 서서히 닫혔다. 경찰이 나간 후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리고 그 후 그곳은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갔다. 바리스타는 일을 계속했다. 반대편 테이블의 두 여자는 속삭였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조용히. 그녀는 천천히 커피잔을 집어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여전히 따뜻했다. 창밖으로 그녀는 경찰이 서준을 차에 태우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녀를 멍청이라고 불렀던 남자는 완전히 무너졌다. 경찰이 서준을 데리고 나간 후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다시 울렸다. 마치 장면이 끝났음을 알리는 단순한 소리 같았다.
안의 사람들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갔다. 바리스타는 카운터 청소를 계속했고 반대편 테이블의 두 여자는 가끔 민지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하지만 민지는 테이블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조용히. 그녀 앞에는 거의 식어버린 커피잔이 있었다. 테이블 옆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서준을 완전히 무너뜨린 증거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이런 기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기쁨도 분노도 아니었다. 마치 가슴속에 있던 무거운 돌이 마침내 사라진 것 같았다. 마침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 한 남자가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다. 민지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현우였다. 그녀에게 처음 문자를 보냈던 회계사. 서준의 비밀에 대한 정보를 그녀에게 주었던 남자. 그는 긴 소매 셔츠를 입고 작은 폴더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이걸 놓칠 수는 없죠. 현우 씨가 대답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민지 맞은편 빈 의자에 앉았다. 그는 방금 서준이 수갑을 찬 채 나갔던 카페 문을 보았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민지는 심호흡을 했다. 저도요. 그들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보도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다. 길모퉁이에서는 한 상인이 떡볶이를 팔고 있었고 기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공중으로 희미하게 올라갔다. 평범한 풍경. 하지만 민지에게는 세상이 다른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현우 씨에게 말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서준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저도 오랫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으니까요. 민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뜻이죠? 현우 씨는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박서준에게 속은 건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 말에 놀라지 않았다. 그가 회사에서 의심스러운 짓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우 씨의 톤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다른 게 또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테이블 위에 폴더를 내려놓았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몇 가지 새로운 서류가 있었다. 당신이 모르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민지는 그를 보았다. 그게 뭔데요? 현우 씨는 천천히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최수아의 사진. 서준의 내연녀. 민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왜요? 그녀는 단순한 내연녀가 아닙니다. 마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다. 무슨 뜻이죠? 오랫동안 그런 짓을 해왔습니다. 무슨 짓이요? 현우 씨가 심호흡을 했다. 사기. 민지의 눈이 커졌다. 네? 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민지는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다. 어떻게요? 이게 그녀의 수법입니다. 조종하기 쉬운 남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위해 그를 이용합니다. 민지의 기분이 서서히 무거워졌다. 그녀가 서준 씨를 이용했다고요? 네. 하지만 박서준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현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서준이 수아와 함께 도망치려던 모든 계획, 어쩌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계획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른 누군가가 그를 부추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수아는 어디에 있죠? 그녀가 물었다. 현우 씨가 작게 씩 웃었다. 그게 반전입니다. 민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뭐라고요? 어젯밤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서준 씨를 버렸다고요? 카페는 조용했다. 마치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았다. 떠났다고요? 네, 돈이 다 떨어진 후에. 현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전형적인 수법이죠.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가슴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동정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냥 단순한 진실 같았다. 그녀를 버린 남자는 그가 선택한 여자에게도 버림받았다. 서준 씨는 이걸 알아요? 그녀가 물었다. 아직은요. 하지만 알게 되겠죠. 민지는 창문을 보았다. 밖에서는 도시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다. 차들, 사람들, 계속되는 삶. 지금 서준이 어디에 있든 감옥 안에서 아마 이제야 서서히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선택한 여자가 오랫동안 그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현우 씨는 천천히 폴더를 닫았다. 결국 그가 말했다. 둘 다 속은 셈이죠. 민지는 조용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현우 씨가 그녀를 보았다. 왜요? 민지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까만큼 맛있지는 않네요. 하지만 충분해요. 왜냐하면 저는 다시는 속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남은 것이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시작. 3개월 후 법정 안. 사람들은 판사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며 조용히 있었다. 에어컨 때문에 공기는 시원했지만 주위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방 앞에는 판사의 책상이 있었다. 왼쪽에는 민지의 변호사가, 오른쪽에는 피고 측 변호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서준이 앉아 있었다. 주황색 수의를 입고 그의 얼굴은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다. 턱에는 수염이 약간 자라 있었고 눈은 잠이 부족한 것이 분명했다. 법정 반대편에는 민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순하게 입고 있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차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소파에서 떨던 여자가 아니었다. 3개월이 지났다. 그들 앞 테이블 위에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었던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은행 기록, 재무보고서, 사기 증거. 판사는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방 전체가 조용했다. 피고인 박서준이 사기 및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법정 뒤편에서 몇몇 속삭임이 들렸다.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은 테이블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김민지 씨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금액을 그녀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민지의 심장이 서서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끝났다.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판사의 작은 의사봉이 울렸다. 심리가 끝났다. 마치 민지의 가슴에서 무거운 돌이 마침내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대신 입가에 작은 미소만 번졌다. 마침내 그녀는 돈을 되찾았다. 몇 주 후 서준과 함께 살았던 집은 조용했다. 예전의 추억으로 가득 찼던 작은 거실, 함께 TV를 보던 밤들,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던 아침들. 이제는 거의 비어 있었다. 짐은 상자에 담겨 있었다. 민지가 창문을 열자 먼지와 낡은 나무 냄새가 공기 중에 났다. 밖에서는 몇몇 이웃이 길을 걷고 있었다. 평범한 날. 하지만 민지에게는 이 집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로 다가갔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예전에 그들의 결혼 사진이 걸려있던 벽. 서준이 그녀를 떠났던 밤. 그녀가 울었던 소파. 멍청이에게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쪽지를 발견했던 테이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완전히 아물어가는 낡은 상처 같았다. 문에서 누군가 노크했다. 김민지 씨. 한 남자가 불렀다.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그녀는 다가가 문을 열었다. 구매자분이 오셨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갔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안을 돌아보았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가 돌아오고 싶은 집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냥 낡은 삶의 일부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달이 더 흘렀다. 강원도의 작은 거리, 해는 따뜻했다. 공기 중에는 바다 냄새와 주위 식당에서 나는 갓 조리한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다. 길가에는 새로 지은 작은 건물이 있었다. 앞에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다. 민지의 카페, 베이커리. 몇몇 사람들이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으며 앉아 있었다. 카페 안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가 났다. 희미한 어쿠스틱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민지는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카페는 아버지가 강원도에 남기신 땅 위에 지어졌다. 신탁, 자금에서 나온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일을 위해 밤을 새울 필요가 없었다. 이제 이곳은 그녀 자신의 세상이었다. 직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시나몰롤 다 팔렸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더 구워야겠네. 네.
직원이 주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민지는 카페 문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곳에 섰다. 밖의 사람들을 보았다. 길에서 웃는 아이들,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 이제 그녀의 것이 된 단순한 삶. 그녀는 서서히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더 단단하게, 더 용감하게, 그리고 더 현명하게. 머릿속에서 그녀는 서준이 예전에 남긴 말을 기억했다. 멍청이에게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쉽게 속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믿는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싸우는 법을 배운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가 강원도의 따뜻한 햇살 아래 그녀 자신의 사업체 앞에서 서 있는 동안 그녀는 한 가지를 알았다. 예전에 그녀에게서 도둑맞았던 삶은 그녀가 되찾았다는 것을.